2026년 1월 30일 마포 도화 아카데미 1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한강벨트 토합 재건축 경영이 편성할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 회피 금매 처분, 즉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무력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연도에서 살펴본 것 같이 마포 도화 1지구, 2지구 아파트 단지는 지하철 5개선의 교통 결절점인 마포 공동역 현 쿼드러플 역세권이죠. 뿐만 아니라 신안산선 한개 노선이 1년 이내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즉 공동역 10번 출구에서 용마루 고개 능선을 따라서 350m 이내에 약 5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대지 면적이 분포되어 있고, 두 번째로 두 개의 아파트가 메인 접합도로 세창로 52번지 도로입니다. 또 단지 내 출입 정문 및 도화 2지구 현대 홈타운, 3지구 도화 우성아파트로 이어지는 단지 내 관통도로, 인근 주민 이동 평상 단지 내 마을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단지 내 관통로를 30에서 50m 정도 공유하면서 같이 쓰고 있는 재건축 개발 호재 요건을 관점에서 도화 현대아파트 단지와 도화 소형아파트 단지의 통합 재건축 인접단지와의 재결합 방식 등의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화지구 내 남산 스카이뷰, 현재 한류 캐디언 카프레이스가 가능한 용마루 고개, 새로이 조성된 경의 중선 숲길, 미래의 녹지벨트로 유명한 용산 민족공원 인접 용산 국제 업무지구 한강변 정비사업 성공 모델을 롤모델인 비욘드 존인 개념을 미리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 역할을 용마루 고개 한강벨트 핫플레이스 입체공원, 무빙워크, 스카이브리지 중심의 신석통합 시즌2 세분 내용을 숙지하고 초기 입주민들의 총의를 모아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등 입주민 투자 리스크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사불란한 입주민 총회 등의 확보를 통한 재건축 정비구역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한 등의 추진력 담보와 함께 입주민 재건축 추진의 보증 수표할 수 있는 서울시 마포구청의 공공지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정,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전문성 확보가 사업 성패의 중요한 요소로 입주민들 간에 공유되고 있어서 공공지원 협력을 통한 세밀한 정비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지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서 도화 1지구와 인접 소형 아파트와의 용마루 고개 능선을 따라 배치된 진입도 여건 및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허가 유관기관인 서울시 마포구청의 담당자 관계 당국의 입장을 타진해본 결과 통합적 재건축 입주민 열망에 부응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받았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검토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통합 재건축 대상지 하나입니다. 첫 번째 대단지는 도화 1지구 도화 현대 1차 아파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도화 소형 현대 아파트인데 도화 1차 현대 아파트의 경우 부진 면적 세대수는 약 48,000제곱미터 11개동 1021세대가 있고요. 옆에 붙어있는 도화 현대 소형 아파트는 7,600제곱미터 정도 2개동에 196세대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 도화 1지구 1차 현대아파트 경우 96년 9월 25일 승인 약 267%의 용적률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소형아파트는 이보다 좀 2년 늦은 98년 9월 24일 사용 승인 용적률은 273%, 3종 일반 주거지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세권과의 거리, 공동역과의 거리 이상 역세권의 용역 상향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먼저 300% 법적 상한 초과하는 용적률 340%까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기대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역 10분 출구로부터 승강장 경계 기준으로 약 250m 이내에 57%가 단지가 배치되어 있고 또
350m 이내에는 약 99.8%가 단지 내 배치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가능성 관할 행정청 행정지도위원을 보게 되면 소형 아파트는 비록 사용 승인이 30년이 미도관 부지로 현재 정비구역 위반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아 기간 요건을 충족을 위해 2, 3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만은 먼저 도화 현대 1차 아파트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지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부지 약 20% 이내 범위 내에서 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도화 현대 1차 아파트 부지의 약 15% 정도 수준에 그칩니다. 그래서 구역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장단점을 보게 되면 먼저 장점으로는 부지 배치가 용마루 능선에 따라 배치된 관계로 입체공원의 설치가 용이하고 공동주택 배치가 용이하다 봅니다.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두 번째로 단일 혁지 계획 등 토지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고 내부 도시 계획도로 시설 도로 폐지, 차량 진출 시 교통 영향도 저감을 가능하답니다. 단점으로는 구역 확대에 따른 당연히 도시기관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조합원수 증가에 따른 동의수가 늘어나겠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선호지역, 공동역 지근거리 배치 동배치 요구라든지 특히 용마루 고객의 남산 스카이뷰 또 한강뷰가 가능한 그런 배치동으로 선호하는 입조합원의 배정을 요구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양 통합 단지별 지분 정산 문제가 사전에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주체 측 간에 지분 정산 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최근 발표된 주택 통계상 2025년 대비 2026 올해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량이 30% 정도 급감이 예상되며 또 27년, 28년, 2, 3년 이내에도 주택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울 전역, 경기도, 일원, 조정지역, 고가아파트, 다주택자 양도 흡수를 위한 유예기간이죠. 26년 5월 9일까지 잔금 또는 계약 완료분까지 혜택이 인정되는데 다만 고가주택 처분기한이 3, 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계약분까지 중과 유예를 인정해주는 등 2개월 연장 한시적 구체 방안에 대해서 당국에서 검토 중입니다. 양도세 중과 일몰 도래기간이 임박하여 또 11호 정부대책상 고가주택의 정비구역 아파트 경우, 구축 아파트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전면금지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거래 절벽이 해소를 위한 다주택자들의 몸부림이 한층 더 심상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을 보시더라도 1월 31일자 더 팩트 언론기사이게 되면은 다주택자 뼈를 때리는 이 집주인 발목 끼고 세입자 불안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자용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만들어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대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면서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를 떠나고 다주택자 물량 보유 상당수가 세입자를 낀 상태이므로 매물 출회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으면 세입자의 그 퇴거 협의가 선행돼야 되고 특히 세입자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매물 유도보다는 매물 잠김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세 매물 급감 현상, 기존 임차인의 계약 요구권,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경향, 전세의 고액 월세와 경향에 더하여 다름 아닌 고가 주택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각 차익을 챙기려는 이익 욕구가 부딪히는 갈등 상황 속에서
주택시장에 혼재하기 때문입니다. 현행주의법상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되어 기존 임대차 기간 외에 1회 하나의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또 5% 징역 범위 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추가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보장되고 있음을 내세워 임차인들이 급매 희망 고가주택 임대인에게 오히려 모렴치한 수준까지 약 1,000만 원 정도 이사 비용을 더하여 동등 수준의 고가주택으로 탈환하기 위한 기회비용적으로 약 5천만 원 또는 1억 원까지 요구하는 추가로 요청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임차인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임차인 보호 규정은 임대차 주임법 6조의 3항에 나와 있죠. 계약갱신 요구권. 또 반대로 고가주택 임대인 입장에서도 현행 주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거절하거나 회피, 무력화시켜 다주택자 임대인의 양도소득세 중과 회피 매각 욕구, 고액전세 목돈 확보 욕심,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고액 월세 폭등 시장에 편성하라는 욕구 등이 분출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실제 고가주택 임대인의 최근 상용 거절수법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을 내세워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고액 전세 월세를 놓거나 공실 또는 본인 가족 단기 거주 실거 상태를 만들어 놓고 고가 매각 기회를 노리는 그런 이기심이 발동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거절을 당한 분풀이로 임대인의 고가주택 주변을 맴돌며 집주인, 직계 전비서까지 포함하죠.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염탐하며 손해배상 청구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상형수법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 임차인인 경우 이해관계자임을 내세워 전입세대 열람 확인을 떼보거나 확정이자 부여 현황을 떼본다든지, 심지어는 고가주택 로비에 우편물함을 감시해서 입주인 명의로 우편물이 오는지 실제로 2년간 거주하는지 점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판명되는 경우 임차인은 법상으로 계약갱신 거절 당시의 3개월분 차임 또는 새로 고가 임차인 체결 환산 임차임에서 거절 당시 월 차임을 뺀 차액 증액분의 약 2년분의 월 차임을 청구한다든지, 세 번째로 계약갱신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택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대인은 정당한 실액주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래야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갑작스러운 임대인의 해외 발령을 한다든지 지방 발령을 간다든지 본인 또는 직계 전비서의 갑작스러운 사망, 직계 전비서의 갑작스러운 취약상 이주와 불가피한 정황 등이 문서로 입증되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면책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조문을 보시면 주임법 6조 3이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 또는 규정한 방법으로 임차하는 경우, 또 서로 합의해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1억 또는 5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죠. 또 네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부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 부단 전대죠. 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파손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또 재건축 또는 임차주택 목적물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호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이 목적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통합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도 관련 모험 사례 벤치마크를 통하여 도와주고 정비 사업 추진 시 앞서 언급한 재건축 서울시 재건축 공공기여제도, 공공지원제도 관련 긍정적으로 수행해보고 또 이를 소통을 추가하여 예정지원의 재건축 수합 직접 재건축 조합 설립 방식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관 단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통합 재건축 활성 화랑세 분위기 속에서 드리워진 사상 초유의 11호 정책, 투기 과열지구 조상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구정 지정이라는 3중 규제와의 마포도와 정비구 예정구역 구축 아파트 조정지역 대상 지역 편입으로 인한 양도세 중과 일몰 시기를 일몰 5월 9일까지를 회피하기 위한 재건축 방안을 재건축 준비위원회 등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입주민의 안내가 필요한 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